지난 4월 15일 밤 12시 50분 두 남성은 일본 미야자키현 에비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 닫은 지 오래된 그린 힐즈 호텔로 향했는데요. 두 남성이 이곳을 찾은 이유, 이 그린 힐즈 호텔이 유명한 심령 스팟이기 때문이었죠. 저 건물 자체가 포스가 네. 뿜어져 나오네요. 들어와. 1992년 영업 종료 후 그대로 방치된 그린힐즈 호텔은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다 보니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군데군데 녹물이 흘러내려서 그야말로 흉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을씨년스러운 모습의 폐가 체험, 또 담력 체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실제로 분명 뭐가 빠르게 지나간 걸 봤다. 누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런 귀신 목격담이 이어져 그 뒤 더욱 고스트헌터와 공포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심령 스팟으로 이름을 알렸던 것이죠. 아우, 진짜 저기는 귀신이 안 나오면 이상하겠다. 안 나와도 네. 들어갔다 오는 것도 못할 것 같지 않아요? 난 안 들어갈래요. 조심스레 호텔 1층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두 사람. 에이, 뭐 심령 스폿이라더니 뭐 별거 없네. 그리고 어느새 다다른 6층. 그런데 저거 뭐야? 6층의 한 객실 문을 열어본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 밖으로 뛰쳐나간 두 사람. 이들이 6층 객실에서 본 것은요, 다름 아닌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시신이었습니다. 어머나. 저? 자, 이후 두 사람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미 시신의 부패가 많이 진행돼 성별, 나이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진짜. 현재로선 자살인지 타살인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도 시간이 더 소요될 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백골화된 시신이었나. 그렇죠. 자, 그런데 안 그래도 귀신 나오는 폐 호텔로 유명했던 곳에서 정체를 모를 시신까지 발견되자 정말 흉흉한 추측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숙자가 폐 호텔에서 지내다가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소지품이나 생활용품 등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일각에서는 누군가 시신을 유기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굳이 이곳에 일부러 시신을 보란 듯이 유기했다는 것도 의문점이 많은 주장이었죠. 자, 일본 유명 심령 스팟에서 발견된 의문의 시신. 그 시신은 대체 왜 폐호텔 6층 객실에 있었던 걸까요?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박물관.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박물관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인형 때문입니다. 자, 이 인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에나벨 인형, 또 캐나다 크리스넬 박물관에 전시된 귀신 들린 맨디 인형과 더불어 뭐야? 세계 3대 저주 인형으로 꼽히는 로버트 인형입니다. 순둥순둥한 얼굴을 가졌지만 영화 사탄의 인형의 모티브가 된 인형이죠. 거봐, 느낌이 안 좋다니까 저게. 척키의 모티브입니다. 아, 사실은 겉모습은 괜찮은데 3대 저주 인형이라고요? 헐. 로버트 인형의 저주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4년 미국 4살 꼬마 로버트 유진 오토는요. 할아버지에게 한 인형을 선물 받았습니다. 안녕, 너 정말 귀엽구나. 내 이름과 똑같이 지어줄게. 넌 이제부터 로버트야. 그리고 어딜 가든 뭘 하든 늘 인형 로버트와 함께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언젠가부터 로버트 유진 주변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서 누군가 킬킬대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나는가 하면 분명 유진이 혼자 있는 방에서 소곤소곤 대화 소리가 들렸고요. 심지어 가족들은 인형인 로버트가 혼자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하기까지. 근데 궁금한 게요. 네.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한테 준 건데 왜 이 인형을 선물 받은 다음부터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거예요? 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유진을 보살펴줬던 보모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홀대하자 복수심에 그만 자신이 알고 있던 흑마술로 유진의 로버트 인형에 악령을 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진은 시간이 갈수록 내 로버트 인형에 손대지 마! 로버트 인형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불안 증세를 보이고 혼잣말을 하는 등 기이한 행동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진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로버트 인형은 늘
유진의 옆에 꼭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무섭다. 이후에 남은 가족들은 집 옥탑방에 저주받은 로버트 인형만 남겨둔 채 서둘러 집을 떠났는데요. 어허. 이 집에 미어틀 로이터 가족이 새로 이사를 오게 됐고요. 미어틀의 10살 딸 샌디가 로버트 인형을 발견한 겁니다. 아, 이거 말 시키지 좀 말지. 예, 아. 저주받은 건데. 악령이 씌어 버려졌던 로버트 인형. 그런데 새 주인을 만나자마자 또 저주가 시작된 걸까요? 기리지 마. 10살 소녀는 로버트 인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비명을 질렀고요. 그래서 결국 집주인 미어틀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플로리다주에 있는 박물관에 이 저주받은 로버트 인형을 기증한 것이죠. (2018년 9월) 어느 밤 영국 노썸벌랜드주 블리스에 사는 스티븐 암스트롱은요 13개월 된 사랑스러운 딸 엘라가 잠결에 홀로 깨진 않을까 뒤척이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 방에 설치해둔 베이비 모니터를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오 마이 갓! 저게 뭐야? 베이비 모니터에서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란 아빠 스티븐은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가 본 충격적인 영상 보시죠. 왜? 저 왼쪽에 불 같은 거. 뭐야? 움직이죠. 조명이야? 아니 애기 있는 방에 CCTV들은 원래 많이 달아둡니다. 잘 자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기서 와 저거 너무 무섭겠는데? 저 뭐야? 왜 저래? 뭐야? 이 물체가 점점 움직이며 엘라의 곁으로 다가가는 듯 하자 곧바로 엘라의 방으로 뛰어간 아빠 스티븐.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지? 자, 곧바로 엘라의 방으로 갔는데 카메라에 찍힌 정체모를 형체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뭐야? 울음이 끼친 아빠 스티븐은 이 물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영상을 영국의 초자연현상 수사관인 세미 롤린스에게 의뢰했는데요. 영상을 본 롤린스는 이 물체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 같네요. 야 근데 그 뭐지?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뭐 간섭이 있었다거나 뭐 집안에 물건이 뭐 잠시 잘못 비친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딸 엘라의 방에서 이런 기이한 일이 발생한 게 이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형은 뭐지? 아, 나는 이런 인형을 갖다 놓은 적이 없는데? 잠든 엘라의 머리맡에 인형이 놓여 있었는데요. 그 누구도 가져다 둔 적이 없는 인형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딸 엘라에게 일어난 설명 불가한 기묘한 현상들. 대체 그 정체는 뭘까요? 2015년 6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산타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요금 정산원들이 집단 농성에 나섰습니다. 우린 밤에는 절대 근무 못합니다. 무섭고 소름 끼쳐서 절대 못한다고요. 근로자들이 단체로 야간 근무를 거부한 이유. 아니 너무 선명하잖아. 지금 저 확대한 겁니다. 저 동그라미 아래 저 있는 고속도로 위에 이것도 자유로 생각 확 나네요. 자유로 귀신인데. 네. 그냥 사람이랑 좀 비슷한데 뭐 소복을 입었고 이게 귀신인가요? 그럼 사람이 아니라? 아니 근데 얼마나 무서우면 파업을 합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에 찍힌 의문의 심령 사진인데요. 이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늦은 밤 톨게이트 요금 정산원인 마르코는 여느 때처럼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마치 쇠사슬을 끄는 듯한 정체불명의 쇳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열렸다 닫히는 창문. 놀란 마르크는 동료의 장난으로 생각해 급히 주변을 확인해봤는데요.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르코뿐 아니라 또 다른 동료들도 같은 현상을 경험했는데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겪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취업을 요청할 만하다. 그래서 매일같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직원들은 결국 CCTV를 돌려봤는데요. 그런데 에이, 이 뭐야? 귀신이야. 그동안 귀신이 한 짓이었어. CCTV 속 충격적인 장면. 그 이상한 경험을 했던 그때 흰 옷을 입은 사람의 형체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겁니다. 어머나. 결국 요금 정산원들이 집단으로 야간 근무 폐지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이어진 겁니다. 무서웠어.
사실 모르면 그냥 좀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이제 다 같이 CCTV를 본 이상 무서워서 어떻게 또 근무하겠습니까? 고속도로 한복판에 나타난 묘령의 여인들. 어느 날 갑자기 당신 퇴근길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빌리스카에 위치한 한 저택. 2014년 11월 7일 30대 남성 로버트는 사람들과 함께 이 집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가 그만 흉기에 가슴을 찔려 중태에 빠지게 됐는데요. 아, 왜 또 강도예요? 무슨 일이에요? 누가 찌른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로버트는 방에 혼자 있었고요. 혼자 있었으면 뭐 자해한 겁니까? 뭡니까? 자, 정황상 그렇게밖에 이해가 될 수 없는데요. 아무튼 불행 중 다행히도 로버트는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에 대해 집주인 또 로버트와 동행했던 사람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그가 자해한 건 빌리스카 저택 유령들의 소행입니다. 그 집은 저주받았다고요. 놀랍게도 쉬쉬하던 주변 사람들이 빌리스카 저택에 사는 유령들의 짓이라고 주장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뭔 일이야? 무슨 이 집이 그럼 뭐가 있긴 있는 거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집에는 정말 끔찍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1912년 6월 이 집에서 일가족 포함 8명이 처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끔찍해요. 그런데 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은 종결됐고요. 그 뒤로 피가 서린 빌리스카 저택이라는 오명과 함께 흉가로 전락한 겁니다. 그 이후 이곳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1994년경 새 집주인이 집을 보수해 아예 고스트 투어지로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자, 실제로 로버트뿐만 아니라 이 집을 찾은 사람들은 온갖 기묘한 일들을 겪었다는데요. 그리고 가장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요. 아이 귀신을 봤어요. 이렇게 아이 귀신을 목격했다는 것. 심지어 한 방문객이 찍은 사진에는 어린아이로 보이는 형체가 포착되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그럼 이 집에서 살해당했다는 그 아이들일 수 있겠네요, 그죠? 자기가 죽은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건요. 2014년 로버트가 이 빌리스카 저택을 찾았을 때 자상을 입은 시각이 12시 45분경. 그런데 과거 이 집에서 도끼 살인 사건이 일어난 시각과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아, 오래전부터 이 빌리스카 저택에서 흉흉한 일이 자주 일어나자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는 한 고스트 헌터 팀에서 심령 측정 장비로 집을 조사해봤는데요. 절규가 느껴지죠. 근데 원래 저런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들이 들었다는 이 비명소리, 또 아이의 목소리 등 빌리스카 유령들의 흔적이 포착된 겁니다. 아니, 이 집에 이런 사연이 있다는 걸 알고 들으면 마치 그 피해자들이 하는 말 같아요. 절규네, 절규. 절규. 그래서 당시 이 저택을 조사한 고스트 헌터 팀은 우리가 조사한 곳 중 가장 무서운 곳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웩스포드의 후크 반도, 이곳의 해안가에는요, 무려 약 670년 전 14세기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저택 로스터스 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 이게 뭐야? 이 여자 누구야? 자, 이 저택을 찾은 한 여성은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 뒤에 저기 누구 있네, 누구 있네. 누구 있다. 하나가 아닙니다. 뭐야? 자, 위와 아래 지금 형태가 두 개가 보이죠. 그러네. 사진에 포착된 한 소녀와 여성. 그런데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건 분명 앤이야. 300년 전에 죽은 앤이 계속 살고 있는 거라고. 이 저택은 1650년경부터 로프터스 가문의 소유였는데요. 어느 날 밤 뱃사람이던 한 청년은 폭풍우를 피해 로프터스 홀에서 신세를 지게 됐고, 그러다 로프터스 가문의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과 카드 놀이를 하던 로프터스가의 딸이 카드를 떨어뜨려 주우려던 그때 아니 너 뭐야? 그동안 잘 숨겨왔는데
여인이 탁자 아래에서 목격한 것은 사람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청년은 인간으로 위장한 악마였는데요. 아. 그 순간 그 악마는 본 모습을 드러내고 지붕을 뚫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뒤 악마를 목격한 로프터스가의 딸은 그 충격으로 정신줄을 놓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딸을 가엾게 여기지 않고 집안의 수치로 보고 방에 감금. 그렇게 평생 그녀는 어두운 방 안에 갇혀 불행하게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2011년 로프터스 홀이 사람들에게 개방된 뒤에도 유령의 집으로 불리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고스트 헌터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기능하죠. 2만여 명이 숨진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었죠. 2011년 3월 일본을 강타한 9.0 규모의 초대형 동일본 대지진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일본에선 미스테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 손님 앞에 선 택시. 그 여성의 목적지는 미나미 하마. 택시기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그곳은 쓰나미로 잔해만 남은 곳인데 괜찮아요? 여성은 제가 정말 죽은 건가요? 네,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마을의 동사무소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죠. 그 이유는 발신자 번호가 이미 쓰나미에 휩쓸려 초토화된 공공시설의 전화번호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전화가 걸려오는 시간은 매번 당시 쓰나미가 덮친 시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모르고 우연히 받은 직원의 증언. 비명과 함께 거대한 물이 덮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제가 당시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2011년 쓰나미 현장에서 미스테리한 괴 생명체가 포착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쓰나미 속으로 뭐가 하나 들어갑니다. 보세요. 어디. 이제 그 뉴스 화면 저 봐요. 뭐 들어가죠? 쓱 들어가죠? 저게 누가 봐도 물보라가 아니에요. 일본인들 사이에서 바다 요정, 바다 유령이라 부르는데요. 수차례 촬영이 담겼다라고 합니다. 피해 지역에 유령 목격담이 속출하자 결국 2013년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서는 쓰나미 희생자와 재회했다는 이재민의 불가사의한 체험을 특집으로 꾸민 스페셜 프로그램 동일본 대지진 고인과의 재회를 방영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쓰나미로 잃은 가족과 이웃을 영혼으로나마 만나고 싶은 그리움과 죄책감이 유령 이야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2011년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을 떠도는 유령 목격담. 과연 그 미스테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아유, 근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다. 안타깝죠.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8위 공개합니다. 빨간 옷 소녀의 저주. 대만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빨간 옷을 입은 한 소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대만에서 마신자라 불리는 이 소녀 귀신은 사람들을 유인해 그의 영혼을 빼앗아 버리는 귀신으로요. 말도 안 돼. 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소문도 전설도 아닌 바로 실제 선. 자, 1998년 3월 대만 타이중의 대둔산으로 놀러 갔던 한 가족이 이후 원인 불명의 병으로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당시 대만에서는 귀신을 소재로 한 방송이 한창 유행 중이었는데요. 그중 신출귀몰 제작팀에게 도착한 하나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제작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영상 속에 있었던 건 등산하고 있는 가족들과 그 뒤를 따라가는 정체불명의 빨간 옷을 입은 소녀였죠. 뭐야? 이 방송이 나간 후 빨간 옷 소녀를 봤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고요. 이후 대만에서는 빨간 옷 소녀에 대한 공포감이 극대화됐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참 후인 2014년 7월 대만 화롄의 산속에서 한 여성이 실종된 후 며칠 뒤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CCTV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면 경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실종된 여성의 뒤로 이번에도 빨간 옷 소녀로 의심되는 빨간 광채가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의 이 발표 이후 또다시 대만 시민들은 충격에 빠져들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20여 년 동안 빨간 옷 소녀와 관련된 의문의 실종 사건이 대만 전역에서 발생이 됐고요. 현재까지도 빨간 옷 소녀를 봤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대만에서는 이 빨간 옷 소녀에 대한 공포감이 대중적으로 확산이 돼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싸우자 여러마 미스터리 19 이번엔 7위를 공개합니다. 하늘이 보낸 마지막 사인. 2016년 6월 26일 전남 완도 앞바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약 5m 크기의 범고래 6마리가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아 귀엽다.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범고래의 등장에 모두가 찬사를 보낸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범고래의 등장을 아름다운 장관이 아닌 불길한 징조로 여긴 네티즌이 있었습니다. 이 네티즌은 범고래가 만약 지진의 영향으로 먼 바다에 있다가 다도해 쪽으로 임시 피신한 것이라면 며칠 내로 동북아 바다 어딘가에서 좀 큰 거 터질 듯이라며 지진을 예측했는데요. 또다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고래가 발견된 바로 다음 날 6월 27일 경기도 시흥에서 발견된 구름 때문인데요. 한 네티즌은 지진운 같아서 제보한다는 글과 함께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배치된 구름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죠. 보통 이런 지진운이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 지진이 발생한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속설을 증명하듯 두 장의 사진이 올라온 지 약 열흘 후인 2016년 7월 5일 울산에서 진도 5.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대규모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자연이 주는 사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 약 7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국 스촨성 대지진. 이 스촨성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진원지 인근에서 수만 마리의 두꺼비떼가 출몰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두꺼비떼뿐만이 아니라 지진 무지개도 목격되며 지진 전조 현상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무지개가 우리가 평소에 보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 지진 무지개는 일반적인 타원형이 아닌 가로나 세로로 일자 모양을 한 무지개인데요. 2010년 칠레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여러 사람에게 발견됐던 지진 전조 현상 중 하나라죠. 하지만요, 학계에서는 과학적인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진 운 등을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또 최근에 확인된 광안리 해수욕장 개미떼 출몰, 거제에서 잡힌 170cm 초대형 심해갈치, 그리고 알 수 없는 가스 냄새까지. 과연 이 미스터리 현상들도 어쩌면 인간을 위해 자연이 알려주는 사인이 아닐까요? 아니 근데 뭐 사실 무지개가 지진을 예보한다 이거는 사실은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늘이 알려주는 저 계시와 암시를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인간이. 세상을 알면 얼마나 한다고 기존의 과학적 지식으로 저거는 설명이 안 돼요. 아우 시원해. 그럼 범고래가 출몰을 하고 지금 찰리야. 뭐 불리하면 찰리 팬클럽이니? 아니 과학 좋아한다는 분이 찰리를 왜 찾아요? 그렇죠. 찰리 팬클럽이야. 나도 안 믿는 찰리를 왜 본인이 부르고 앉았어. 자, 싸우자 여러분, 미스터리 19 이제 6위입니다. 일본 여학생들의 자살 장사. 어머, 웃을 수 없는 얘기다. 바로 일본 혼슈 지방의 유명한 화산 지역인 미야라산입니다. 1986년 마지막 분화를 한 이후로 분화 활동은 멎었지만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는 활화산입니다. 이 미야라산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죠. 바로 자살산. 끔찍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무려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 분화구 속에 목숨을 던졌기 때문이죠. 미야라산은 1933년 2월 도쿄의 여학생 2명이 이 산에 오르기 전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산이었습니다. 당시 2명의 여학생은 이 산에 올라 그중에 한 여학생 우케이 메이코는 친구 마사코에게 분화구에 뛰어들어 자살하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친구 마사코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에 그만 그녀는 분화구 속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친구의 자살을 목격한 괴로움과 우울증이 심해진 마사코는 다른 친구에게 이 비밀을 털어놨고요. 그 친구 또한 나도 메이코의 뒤를 쫓아서 미야라산의 문을 통해 낙원에 가고 싶어 데려가죠. 결국 또 다른 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던 마사코는 또 한 명의 친구를 미야라산으로 데려갔고 그렇게 그 한 명의 여학생은 분화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독이 됐네. 이 상황을 알게 된 동경 1일신문은 죽음을 유혹한 소녀, 하구의 분화구 투신을 2번이나 했네라고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맙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미야라산은 여학생들의 투신 장소가 되면서 그 해에만 약 39명, 다음 해에는 약 944명이 자살을, 또 자살 직전에 구조된 여학생 수만 해도 무려 1,4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종종 홀령을 본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아라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죠, 저는. 보면 자살하고 싶다는데? 아이, 안 갈래요. 아니, 겁이 많아가지고 이씨가 강력하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섬뜩하네요. 그 장소라는. 몇 개씩 나왔어요, 지금 기사? 저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2개 나왔습니다. 저 뒤에서요. 안 나오면 불안한 시점이 됐죠, 이제 슬슬. 슬슬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점입 가경이 돼가고 있죠. 우리에게 제일 공포스러운 건 귀신도 아니고 이게 제일 무서워요. 지금. 예, 예. 19위가 제일 무서워. 뭐 저희 세 기자한테는 낙종이 가장 큰 공포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짜 무서운 얘기는 지금부터 합니다. 자,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5위를 공개합니다. 인도양 동부의 벵골만 내에 위치한 노스 센티넬 섬. 이 섬은 에메랄드 빛의 해변과 우창한 숲, 뛰어난 절경을 가진 섬인데요. 하지만 무조건 가선 안 되는 섬입니다. 그 이유는 절대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섬이기 때문이죠. 미로야? 실제로 이 섬에 접근했다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에는 조난 사고로 인해 원치 않게 이 섬 근처에 표류하게 된 어부들까지도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무자비한 살해를 일삼는 이들은 바로 이 섬의 원주민입니다. 외부인과의 접촉을 철저히 거부해서요. 섬에 가까이 접근하기만 하면 그게 누구든 화살과 창, 돌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잔인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외부인들 사이에서는 죽음의 섬 또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섬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있네. 저 원주민들이죠. 활을 지금 겨누고 있네요. 자, 이 섬을 소유하고 있는 인도 정부에서도 꾸준히 원주민들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요. 결국 2005년 섬에 대한 접촉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고 합니다. 특이하다. 약간 영화에 나오는 듯한 그 비밀의 섬? 막 그렇죠. 이런, 예. 이렇게 공포스러운 곳 중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대한민국 3대 흉가라 불린 곳들을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 정신병원. 나 여기 얘기 들었어. 국내뿐 아니라 2012년에 미국 CNN이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소 7곳 중에 한 군데로 꼽혔을 정도로 간담을 서늘케 하는 곳입니다. 1996년 폐업한 이 정신병원은 입구부터 핏자국처럼 보이는 페인트 자국, 운영 당시 환자들이 사용했던 침대와 이불, 약들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우, 진짜. 두 번째는 충북 제천에 있는 늘 가든입니다. 아우, 또 뭐야. 풍문에 의하면 90년에 제천에서 일어난 연간 교통사고와 인명사고의 20%는 제천의 이 늘범 가든 앞 도로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북 영덕에 위치한 한 2층짜리 흉가입니다. 이곳은 심령 사진들로 화제가 된 곳입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공소해왔습니다. 뭔데? 저기 원래 이제 친구 둘이 있는데 뒤에 한 명 있는 거죠. 서 있는 듯한 예. 어디? 빨간 저게 사람이라고? 약간 실루엣이 아니 그렇게 안 보여요? 정말? 뭔가 저 위에 얼굴과 밑에 이제 소복 치마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중국 스촨성에서 전해지는 괴담입니다. 핏빛 어린 집착 때문에 일어난 잔혹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까 뭐야? 왜 그랬어? 내가 다른 여자한테 잘해주지 말랬잖아. 길도 가르쳐주면 안 돼? 요즘 예민하게 왜 그래? 남편에 대한 의심이 아주 강하신데요. 대학 선후배로 만나 결혼한 야오와 페이. 그런데 1년 후 이들 부부에게 점점 비극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연쇄 사망 사건? 여기 우리 동네잖아. 어? A 편의점 알바생이 죽었어? 피카페 사장도 죽었어? 뭐야?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 이게 뭐지? 놀랍게도 사망 사고가 일어난 곳들은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길 끝에 남은 한 집. 우리 집이잖아. 바로 야오의 신혼집이었습니다. 이거 약간 데스티네이션 분위기인데?
너 뭐야? 내가 다른 여자 만나지 말라고 했지. 진짜 너였어? 내가 후회할 거라고 했지. 오지마. 딸기 라떼, 딸기 시럽 6번 추가, 초코 칩은 반만 갈고, 휘핑에 초코 시럽 2바퀴. 맞지? 역시 난 자기뿐이야. 자긴 내 거야, 알지? 딴 여자한테 잘해주면 자기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아이, 넌 왜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냐? 얼른 마셔봐. 응? 대학 CC였던 야오와 링링. 누가 보면 일요일 아침인 줄 알겠네. 영원할 줄 알았던 두 사람의 사랑은 링링의 집착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데서 보자 그랬어? 너 페이크 기집애랑 뭘 한다고? 결혼? 우리 끝났다고 했잖아. 너 이러는 거 집착이야. 자기야, 나 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이거 봐. 너 때문에 숨 막혀 죽을 것 같다고. 넌 영원히 내 거라고. 진짜 너였어? 내가 다른 여자 만나지 말라고 했지. 오지마. 오지마. 여보! 여보! 우리 당장 여기서 나가야 돼. 당장. 아, 갑자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일단 나 씻고 나서 다시 얘기해. 한영사입니다. 저 오늘 국가수에서 아내분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분명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했죠? 그런데요. 이상하네. 그 아내분 사망 원인이 추락사라고 나왔어요. 정말 화장실에서 발견된 거 맞아요? 영원히 넌 내 거라고 했지. 진짜 소름 돋네요. 제일 소름인 건 이제 발연기였죠. 아유,
저 정도로 훌륭하잖아요. 오케이 사인을 했던 그 감독의 고충. 비웃었죠. 네. 전 기자 연기 두고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아주 섬뜩하고 기묘한 사연입니다. 일본의 어느 무더운 여름, 취준생이었던 타쿠야는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알바라도 좀 해볼까? 이치고 이치의 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알바 구한다고 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네, 맞아요. 급하게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혹시 내일부터 일할 수 있어요? 아, 내일 당장요? 알겠습니다. 네. 그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기묘한 일들을. 아우. 아니 형 뭐해? 왜? 아니 형 얼굴 실화야? 아우 왜 이렇게 늙어 보여 오늘? 어? 아니 팍사 사왔네 이거 왜 이래? 형. 누가 누구 보고 별도 안 보냐? 그 얘기를 합니다. 어딜 봐서 네가 내 동생이야. 네 얼굴이나 걱정해. 아 완전 귀여워. 차은인가? 아 모공 완전 없어. 연습생인 줄. 정신 나간 동생. 커피 한 잔 할래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아니 근데 전 조금 그런 게 이번엔 제 기사에 전현무 끼얹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긴장되던 찰나에 갑자기 나타나서 커피 한 잔 할래요. 조금이라도 순위를 예. 낮출 수만 있다면 저는 뭐든 하죠. 예. 중요한 순간에 끼얹어서 봤습니다. 기침이 멈추질 않네. 병원부터 가야 하나? 아, 뭐예요? 왜 이러세요? 진짜 왜 이러세요? 너 우리 영감한테 끌려갈 뻔했어. 갑자기 비가 오네. 야간에 못 간다고 해야겠다. 잘못 걸었나? 아까도 이번으로 통화했는데? 말도 안 돼. 갑자기 사라진 번호. 평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습관이 있던 타쿠야는 여관과 통화했던 녹음 파일을 플레이하는데요. 네, 이치고 이치의 유관입니다. 어? 분명 젊은 여자였는데? 뭔 소리야 갑자기? 알바 구한다고 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맞아요. 급하게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뭐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맞아요.
죽어. 뭐야? 저런 거 없었잖아 아까. 뭐지? 이 신문 원래 이랬나? 왜 여기만 걸렸지? 아! 이게 뭐야? 급하게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혹시 내일부터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여관으로 부르고 있는 거구나. 물귀신처럼. 빨리 사람을 구해야 할 텐데. 이번엔 누가 오려나? 일본에서는 전에 살던 사람이 자살하거나 혹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나온 방이나 집을 사고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기묘한 이야기는 실화고요. 이 사고 부동산에서만 사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찾아다니는 건가 일부러? 왜? 이 남성의 정체 바로 일본의 개그맨 마츠바라 타니시입니다. 타니시 씨,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만 하면 이제 무명은 끝이에요. 바로 사고 부동산에 직접 거주하는 한 관찰 프로그램의 출연 제안이었습니다. 아 방송 기회였구나. 이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송 출연을 결심한 타니시. 그리고 타니시가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된 건요. 과거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 사건의 현장이었던 한 맨션으로 이사한 지 단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나 오늘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잖아. 네? 나랑 하나에도 오늘 뺑소니를 당했어요. 일단 처음부터 우연치고 너무 소름 돋는 현상이네요. 여기 집에 진짜로 안 좋은 기운이 있었나 봐요. 기운이 있을 것 같아. 이뿐만 아니라요. 타니시는 심령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뒀는데요. 그런데 영상 속에서 의문의 발광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 하얀 거. 뭐야? 어우, 저런데 어떻게 살아? 사람 어떻게 저런 진짜 돈을 아무리 줘도 저거는. 아니, 궁금한 게 지금 이분 그 타니시 씨? 네. 괜찮게 계시는 거죠? 설마.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뒤에도 타니시는 정말 귀신이 실존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요. 아들이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집, 이별 후 자살한 여성의 집 등 오직 사고 부동산만을 찾아다녔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는 사고 부동산에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1년 4월 13일 너튜브에 공개된 충격 영상. 이제 슬슬 무서워집니다. 수명이 올라갈수록. 뭐야? 굉장히 옛날 같은데 뭐가 떠 있네요. 저거 뭐지? 이게 뭐야? 저거 얼굴 같잖아. 이제 알았어요? 자, 영상 속에는 원반형 UFO와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영상의 출처. 바로 소련의 국가안보위원회인 KGB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 영상의 첫 화면에 등장하는 엠블렘이 1957년경에 사용되었던 KGB의 실제 엠블럼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건데요. 그러네. 자, 그리고요. 풍문에 따르면 KGB가 해체되자 1942년부터 1969년에 촬영된 KGB의 1급 비밀로 추정되는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반이라는 사람이 KGB에 붙잡힌 외계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너튜브에 공개했는데 충격적인 건 이 영상 속에
KGB의 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한 UFO가 프랑스의 한 마을에 착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된 지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1일, 이반이 두 번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뭐야? 에? 아니,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잘 찍혔는데? 이건 그냥 살아서 움직이잖아. 어머. 이 뭐야? 어머. 어? 아니 근데 옛날 필름이라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거면 오히려 그냥 에이 뭐 잘 만들었나 하겠는데 저 당시 영상이면은 합성하기도 쉽지 않고 조작도 사실 쉽지 않죠. 요즘이야 뭐 CG로 거의 사실처럼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옛날은 아우, 불가능하잖아요. 더 어렵죠. 옛날 거라 너무 무섭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첫 번째 영상에는 없던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영상의 중요성 때문에 정보의 제공자는 익명으로 한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를 막 찾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캐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 영상에 올라온 게 아닐까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공개된 세 번째 영상을 보시죠. 외계인의 손을 도장으로 찍은 듯한 기다란 네 손가락과 함께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에 관여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이후 공개한 네 번째 영상에서는요. 가족 휴가라는 제목으로 여러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뭘 자료가 많아. 에? 에? 그리고 영상 속에는 1942년 첫 접촉 이후 서로의 관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 사절의 파견이 계획됐고 회의는 비밀리에 개최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미스터리한 영상이 계속 업로드되자 네 번째 영상을 끝으로 돌연 숱한 궁금증만 남긴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어머나. 아니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올린 거고 왜 또 사라진 거죠? 사라진 게 더 이상한데? 왜냐면 이게 장난이고 막 그러면 사라질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KGB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과연 언제쯤 진실이 밝혀질까요? 7년 1월 이 나스카 지역에서 또다시 수상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유골입니다. 와, 왜 손가락이 3개밖에 없지? 길저울이고 정말 이 유골은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야, 저 생명체 중에는 저런 손이 없어요. 어떤 포유류를 생각해봐도 없죠. 저거는 진짜 외계인의 유골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체불명의 유골이 발견되고 얼마 뒤 나스카에서 또다시 기괴한 유골이 발견됩니다. 웅크려 앉은 모습이 언뜻 보면 사람 같지만요. 머리는 마치 외계인처럼 길쭉한 모양이고요. 무엇보다 도무지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긴 손가락과 발가락은 각각 3개. 아 진짜. 바로 이전에 발견됐던 손 모양 유골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어머. 나스카에서 의문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지구에 사는 생명체의 유골이 아니다 라며 외계인의 유골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이 미라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미라는 245년에서 410년경에 실제 생존했던 생명체일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어머.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두개골 내부의 치아 형태도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냥 있네. 자, 미라의 연구를 담당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립대학 물리학자 콘스탄틴 코로코프 박사의 충격 발표. 이 미라는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에 가깝습니다. 아니, 또 다른 생명체가 뭐야? 아니 그런 추측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인간과 비슷한 뭐 영장류 종류 중에는 저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영장류일 가능성을 두고 검사를 또 해봤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98.5%는 영장류에 가깝지만 나머지 1.5%는 알려지지 않은 불분명한 존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추가로 페루 의회에 보고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정말 충격적인 미라의 DNA 검사 결과 네? 인간의 DNA와 무려 70%가 불일치였습니다. 인간이 DNA. 아니네. 그러니까 이 미라는 인간도 영장류도 아닌 전혀 다른 미지의 생명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증거까지 있다고 하면 네. 정말로 외계인을 안 믿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비밀리에 외계인과 UFO를 연구하고 있다는 음모론의 진원지,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에 무려 수년간 수차례나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발견된 제2의 51구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2016년 5월 미국 오하이오주의 데이턴에서 약 16km 떨어진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 인근. 이곳에 사는 한 부부는 뒷마당에서 오붓하게 일몰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니, 저게 뭐야?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부는 휴대폰으로 다급히 그 광경을 촬영했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의 영상입니다. 저기 영상이 있구나. 휴대폰 영상이면은 이거는 찐이다 진짜. 뭐야 저게? 뭐 또 있죠? 에드벌룬 아니야? 부부가 촬영한 영상 속에는 하단이 뾰족한 비대칭 형태를 띤 의문의 비행물체가 공중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는 상공에 몇 분간 머물다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이내 곧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쭉 지켜본 부부는 UFO를 연구하는 한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아니 또 여긴가요? 여기에서 목격했다는 제보만 벌써 3번째예요. UFO로 추정되는 이 비행물체가 이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 인근에서만 벌써 3번째로 목격된 겁니다. 3번 정도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 우연일 수 없는 거거든요. 우연히 반복된 필연입니다. 미스터리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군 조사 결과 1947년부터 1969년 사이에 이 기지 근처에서 UFO와 외계인 등의 이상 현상이 목격된 사례만 무려 약 12,600건. 그중 약 700건은 여전히 미확인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곳에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나타나자 누리꾼들은 미군이 외계인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여기에 외계인과 관련된 비밀 군사기지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죠. 하지만 공군 기지 측은 영상에 나온 비행물체와 우리 기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군 기지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레이더 아닙니까? 그렇죠. 비밀 군사 작전 지역인 51구역 인근에서도 수차례 UFO가 목격,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UFO 사건이죠. 일명 로즈웰 사건. 미국 뉴멕시코주 로즈웰 인근에 추락한 UFO를 51구역으로 옮겨와 비밀리에 연구 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미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서도 비밀리에 외계인과 접촉하고 연구 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로즈웰 UFO 추락 사건이 발생한 연도는 1947년.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인근에서 UFO와 외계인에 대한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역시 1947년입니다. 51구역과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소름 끼치도록 UFO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UFO가 수차례 목격된 미스터리 스폿.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대체 UFO는 왜 그곳에 계속 출몰하는 걸까요? 자, 2011년 4월 정보자유법에 따라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수천 건의 기밀 문건을 온라인 자료실에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기밀 문건들이 공개되자마자 헐 대박. 진짜 외계인 있었어? 거봐 뭘 했어. 아이 외계인 있다고 했잖아.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이 FBI 기밀 문서에 소 납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등지의 농장 농부들이 소들이 UFO에 납치되는 광경을 목격했고 무려 8천여 마리의 소들이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8,000마리? 소에서 밀렸네.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앞서 정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아르헨티나의 소 절단 사건과 너무 흡사하게도요. 사체로 발견된 소들의 장기 일부가 사라진 상태였고 심지어 주변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일치. 이건 소름이다. 이거는 8,000마리면 8,000마리.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양도 아니고. 일단 트럭에 10마리씩 태우면 트럭 800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 기밀 문서 중에는 1979년 1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린핀 베리, 뉴멕시코주 상원의원 해리슨 슈밋에게 보낸 문서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는 내가 보낸 자료들은 내 기억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 중 하나요. 자, 그러니까 당시 법무장관까지 UFO와 외계인의 존재를 믿었던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 이거는 진짜 반박 불가네. 2010년 12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중대 발표를 예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뭔데요? 뭘 발표했습니까? 나사의 발표입니다. 네, 소문이 아니고. 외계 생명 연구의 중요한 단서 발견. 바로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단서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뭐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했네요. 나사가 언급했어요. 근데 나사가 이걸 언급할 정도면 진짜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 등 이른바 생명체 필수 6대 원소를 기반으로 생존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에서 이 영역을 뛰어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해낸 겁니다. 뛰어넘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히? 자, 나사의 우주생물학 연구팀과 미국 한 대학에서 과학 전문 잡지 사이언스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요. 캘리포니아주 모노 호수의 침전물 속에서 신종 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실험 결과 이 신종 박테리아가 필수 6대 원소 대신 생명체에겐 아주 치명적인 독성 물질, 이 비소를 기반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근데 비소는 사실 그 뭐 농약 뭐 이런 거에 쓰이는 거고 독극물인데 이걸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명체 아니 뭐 사실 뭐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외계인이 뭐 뭘로 살 줄 알고. 무시무시한 놈이네요. 네. 독으로 산다니. 지구상의 생명체 중 이 6대 원소를 피해간 생명체는 없었습니다. 아하. 근데 예외가 나온 게 이게 대단한 발견이라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 그 에일리언 보면 피가 염산이잖아요. 그 튀면 막 녹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지. 우리랑 성분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거 진짜 무서운 애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은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화성 등의 행성에서 필수 6대 원소를 먼저 탐색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종 박테리아 발견으로 6대 원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간의 외계 생명체 찾기 프로젝트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찾았던 데를 또 찾아야 되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있는데도 네. 놓쳤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는 거죠. 하하. 그리고 연구팀의 일원인 폴 데이비드 교수 역시 인을 포함하지 않은 생명체가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요. 그동안 이 금성은 너무 뜨겁고 목성은 또 땅이 없는 뭐 가스 행성이라서 생명체가 못 산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인과 관계가 없다면 금성이나 목성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뜨겁지만 그렇지. 다른 생명체에게는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성에 살면서 어우 추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있죠. 트레저 헌터인 마누엘 랑헬과 호세 아가조가 한 지하 동굴을 탐사했는데요.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 옛날에 UFO가 불시착했다가 외계인이 갇혔다는 전설의 동물이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UFO 전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UFO 전설의 증거를 찾아냈는데요. 오, 야, 이건 또 뭐냐. 오늘날 만든 게 아니라고. 동굴 벽에 그려져 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앉아서 그 컴퓨터 같은 기계 장치를 조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외계인의 존재를 암시하는 정체불명의 돌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동굴에서 더 많은 돌 조각과 벽화를 찾아냈습니다. 아우, 이건 좀 믿기지가 후대에 그냥 누가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이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들이 이 동굴에 숨어 사는 동안 고대 사람들과 교류를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돌에 그림을 새긴 거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누가 조작용으로 갖다 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돌 조각들은 무려 약 5,000년 전 고대 마야 문명 때 새겨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야, 마야
마야 문명. 고대 마야가 또 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 때문에 외계에서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 정부 산하의 교육재단 소속인 한 연구소에서 이 의문의 돌 조각을 가져가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보고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건 만약에 밝혔다 하더라도 아직 모릅니다라고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